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해군이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았던 인사를 최근 헌병단장에 임명했습니다. 또 군납비리 관련 직권남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를 법무실장에 기용하고 군 복지기금 횡령에 연루됐던 인사를 감찰실장에 임명한 데 이어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임무를 맡은 헌병단장마저 논란이 되는 인물을 임명한 겁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런 사정을 알고나 있는지, 알고도 이런 인사를 승인했는지 단단히 따져야 할 사안입니다. 도대체 나라의 기강은 청와대에서 그저 말로만 잡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계시는 곳들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오전까지만 해도 마치 무슨 추석 직전 날씨처럼 약간 선선하고 음지에 들어가면 뭐 소슬하기까지 하더군요. 초가을 냄새가 물씬 났었는데 날씨가 아주, 어제는 서울은 비가 왔고 또 지방에서는 화창하고 그랬다는데 이럴 때 뭐 감기, 건강 이런 것 노약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효진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정년의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혁신기구 위원장직 거절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와의 독대에서 위원장직을 제안받은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오전에 측근들하고 모여서 수락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고 하고요. 그 끝에 결국 위원장직을 맡지 않기로 결론을 냈답니다. 안 전 대표는 조금 전에 입장 자료를 내서 당 혁신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어제 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사를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안 하기로 문 대표 만나서 어제 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어제 만나서는 안 맞겠다고 이미 말을 했었고. 언론들은 뭐 헛물 켜고 있던 셈이네요. 아울러 혁신위원장은 당 밖의 인사가 맡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전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애초 이 혁신위원장이 확정될 때까지 위원장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려다가 이 불필요한 억측을 막고자 조기에 입장을 발표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안 전 대표가 위원장직을 거부한 것은 당 수습에 실패한다면 공동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는 그런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내에서는 안 전 대표가 형식상 혁신의 전면에 선다고 해도 공천권 같은 예민한 부분을 개혁할 권한을 놓고 지도부와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네. 안 전 대표가 위원장직을 거절하면서 이번 주 안으로 혁신기구를 띄우겠다던 문재인 대표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까지 쇄신안을 마련하겠다던 구상도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거는 잡음 없이 아무튼 공개된 첫사람이 흔쾌히 수락하고 예. 일치된 모습으로 바로 쇄신 작업에 들어가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은데 예. 그것도 또 안철수 의원이어서 조금 그렇군요. 예. 어쨌거나 안철수 의원이 거절함으로써 이제 한동안 또 말이 나오긴 했었는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뭐 썩 기분이 좋을지는 않겠죠. 이런 상황이면.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 전 대표는 이 문 대표와의 대화에서 혁신위원장은 당 밖의 인사가 맡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을 했죠. 네네. 안 전 대표, 안 의원이 언급한 당 밖의 인사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말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요, 19일, 그러니까 어제 문 대표와 안 의원의 회동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이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거절한 뒤 두 분 사이에서 외부 인사로는 누가 위원장으로 적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자리에서 조 교수가 주로 언급됐다고 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 교수는 지난해에도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 조국 교수는 지난 18일입니까? 예. 18일로 기억하는데요. JTBC 8시 뉴스에 출연을 해서 손석희 앵커하고 정치 관련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네. 새정년의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거론이 되던데 맡을 용의가 있느냐라는 손 앵커의 질문에 확실한 권한이 부여되고 독립적으로 분명하게 기능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계파 간 나눠먹기가 아니라 전권을 주고 그럴 수 있다면 맞겠다라는 의사를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었죠. 예. 그게 18일 저녁이고 생방송에서. 네. 그리고 이제 19일 날,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의 회동이 있었고, 그래서 조국 교수가 맡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 교수가 오늘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페이스북에. 네, 또 밝혔습니다. 네. 조 교수는 오늘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새정치혁신위원장은 누가 하더라도 좋다면서 최고위, 중앙위, 당무위, 의총 등에서 기득권 포기 선언을 하고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또 자기 살을 베어낼 것이 분명한 혁신 약속만이 감동을 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교수의 언급은 혁신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관을 밝힌 것이라서 위원장직 수락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조 교수는 지난 18일에도 새정치 혁신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4가지 원칙을 제시했죠. 계파 불문, 도덕적, 법적 하자가 있는 자의 공천 배제, 계파 불문, 4선 이상 의원 다수 용퇴 또는 적지 출마, 지역 불문, 현역 의원 교체율 40% 이상 실행, 전략 공천 2에서 30% 남겨둔 상태에서 완전 국민 경선 실시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마지막에 언급한 조국 교수가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고 지금 김효진 PD가 보도한 바로 그게 JTBC 지난 월요일 18일 날 나와서 밝힌 사항들이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썼고. 예. 아주 구체적인 원칙을 딱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전략공천 20-30%만 남겨둔 상태에서 완전 국민경선 실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좀 반대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비노 진영에서 뭐 다른 얘기하지만 결국 공천권 문제일 텐데 이걸 하면은 누군가 거머쥐어야지 나눠 가지 않겠습니까? 예, 다 같이 내려놓자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거는 나눠먹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완전 국민 경선 실시하자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현역 의원들에게 조금이 아니죠. 상당히 유리한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럼요. 지명도와 조직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의 진입이 조금 차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한 20-30%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죠. 네. 각계에서 영입한 신인들을 어딘가에 공천을 해야겠는데 완전 국민 경선에 맡겨버리면 현역 의원들에게 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예. 어쨌거나 뭐 조국 교수가 제시한 4가지 원칙은 큰 틀에서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 네. 그리고 계파를 불문하고 4선 이상의 중진, 뭐 최고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원들은 상당수는 이제는 물러나거나 또는 적지에 출마하라. 네. 뭐 지역 감정 깨는데 기여를 하라거나 또는 뭐 서울 강남 같은 곳 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야당 소식입니다. 새정년의 윤리심판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그거 오늘 하기로 했는데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징계 여부 내린다면 수위 요거 원래 오늘 결정하기로 했었죠. 대신 새정치연합은 26일 회의를 다시 열어서 내일 모레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엿새 뒤에 다시 열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심판위원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 30분 정도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회의에는 정 최고위원이 직접 출석을 해서요. 무려 상자 2개 분량의 서류를 내놓으면서 소명을 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서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약 1시간 뒤에 나와서는 성심성의껏 소명했다. 심의가 비공개인 만큼 내용은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회의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 것 같으냐? 예, 이런 하나만 하는 질문도 기자들이 한 모양입니다. 여기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정 최고위원이 떠난 후에도 이 위원들은 20분 정도 회의를 더 했고요. 결국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으고 다시 논의키로 한 겁니다. 네. 심판원의 간사죠. 민홍철 의원 이 기자들에게 본인이 당을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진의가 왜곡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많이 제출했다. 오는 26일에는 본인 출석 없이 9명의 심판위원이 비밀투표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정 최고위원의 사과를 받은 점 등을 포함해 제출 자료 등을 정상 참작하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같은 의원이 같은 의원을 동료 네. 의원을 징계 수위를 논한다. 네. 자, 원래는 내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개성공단을 방문기로 했다라고 네. 전격 발표를 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그 실무 작업을 위해서 관리들이 사전에 개성에 가서 논의를 하고 그런다는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북한이 돌연 반기문 총장 개성공단 방문을 불허하겠다라고 네. 발표했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랍니까? 예, 최근 이 북한의 일단 도발 위협으로 고조된 남북 간 갈등에 북측의 갑작스런 방북 불허 조치로 남북 관계 최고조의 경색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반 총장은 오늘 서울 디지털 포럼 연설에서요. 오늘 새벽 북측이 갑작스럽게 외교 경로를 통해 저의 개성공단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반 총장은 북측은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 총장은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계속 촉구할 것이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모르겠다 이런 것이겠죠. 예. 그건 좀
약간 뜻밖이긴 합니다. 네. 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러이러해서 네. 돌발스럽긴 하지만 개성공단 방문을 불허하겠다. 이렇게 차라리 밝히는 게 좋은데 네. 갑자기 이러면은 좀 그런 점은 있죠. 지금 반기문 총장은 뭐 한국의 전 외교부 장관이라기보다는 현직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예우라거나 뭐 의전 등은 물론이고 네. 협상할 때도 그런 게 필요한데 혹시 유엔에서 뭐 대북 제재 결의안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개성공단을 가겠다고 발표한 것도 아주 전격적이었고 오지 말라라고 다시 철회하는 것도 전격적이고 좀 어지럽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이 네. 아직 어려서 그런지 변덕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어려서. 예. 네. 그 말 들으면 김정은 일비서가 또 우리 김효진 PD를 굉장히 안 좋아하겠는데 어리다고 했다고. 저는 뭐 이게 뭐 보잘것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를 뭐 어찌 하겠습니까? 근데 뭐 어린 건 맞지 않습니까? 뭐 그래요. 거의 뭐 제 친구 뻘이니까. 예. 너무 많이 웃어서 죄송한데. 그렇죠. 그 젊은 친구가 예. 아무리 북한이 이상한 나라라고 해도 예. 제가 가서 북한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예. 예, 또 성골 출신이라고 나라를 이끈다. 우리 김 PD하고 김정은 비서하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몇 살이죠? 외웠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뭐 30대 초반 네, 이렇게 되죠. 두셋 뭐 이렇게 예. 되는 걸로 알고 제가 있는데. 넷이니까 예. 설마 제가 형인가요? 예,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동년배끼리 한번 잘 소통해 보십시오. 자, 여야가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실무진 차원에서는 합의안을 도출했군요. 예. 뭐 사실상 잠정 합의 성격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요. 네. 여야는 특히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었고요. 오는 22일, 내일 모레 다시 만나서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또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 오늘 국회에서 만나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 합의를 했습니다. 뭐 아직 아주 구체적인 중간 합의 조문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 강 두 의원은 사실상 각 당의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중간 합의문을 통해서 여야 간 5월 2일 지난 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면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계속 협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합의문에 담기진 않았지만 여야는 최대 쟁점이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차를 제법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는 국회 규칙 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네. 새정치연합은 50%가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이 확실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이 문제만 풀리면 공무원연금법안 개정안도 처리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조 의원은 협상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상당히 의견 접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문안도 어느 정도 구성이 됐다는 식으로 그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강기정 의원도 역시 많은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참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는군요. 예. 자,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죠. 네. 그 피고인인 유우성 씨에 대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이 네.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형이 가중됐습니다. 네네. 서울고법 형사 5부 오늘 모해 증거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김 과장하고 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소속 이모 처장에 대해서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요. 징역 4년, 벌금 1,0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권 과장, 이 영사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 징역 1년에 집유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와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서 형을 높였습니다.
김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해 형이 감형된 것은 주된 혐의인 모해 증거 위조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유무죄가 뒤집힌 것이죠. 즉 이들이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서류에 대해서 공문서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도 형사소송법상 증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증거 능력 없는 문서임을 확인한 것이겠죠. 네. 재판부는 이 문제의 서류는 이 영사가 공무의 일환으로 작성했지만 유 씨를 수사한 수사팀의 지휘에 따라 출입경 기록 등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명칭에 관계없이 진술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상 이 서류가 법정에 제출된다면 이 영사가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해야만 신빙성이나 증거 능력을 따질 수 있을 뿐이고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면 비로소 위증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어렵군요. 예. 꼼꼼히 읽어보거나 판결문을 원문을 다 입수를 해서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이번 간첩 증거 조작 날조 사건의 국정원 김 과장 예. 그리고 이모 처장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지휘부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이었는데 네. 이 1심에서요.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으로 높였다. 네. 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런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해 증거 혐의 유조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감형을 해준 것이다. 네. 그렇군요. 참, 이러면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간 공식적인 불만을 표하거나 뭐 아주 뚜렷하게 그랬던 기억은 잘 없는 것 사건 초기에는 한번 공식적으로 밝히긴 했죠. 그렇죠. 그건 그 이후로. 위조된 것이다라고 확인을 했고 그 이후로는 적어도 공개적인 표현은 삼갔는데 그게 우리 측에 뭐 무슨 요청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지도부가 볼 때는 물론 뭐 중국 지도부들은 중화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들이 G2의 대국이라고 지금 분명히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한반도 그러니까 중국의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북한과 분단된 채 두 이념이 직접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곳이고 하니까 중요하지만 수천 년 동안의 관계에서 보자면 자기들의 성의 하나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없지 않아. 자기들 성. 그리고 실제 중국이 23개인가 32개인가 아무튼 성이 그 정도 되죠. 예. 근데 성이 뭐 큰 데는 1억이 넘고 그렇죠. 면적도 뭐 한반도보다 큰 성도 많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은근히 깔보는 대국의식. 무시하는 것으로 네, 그렇죠. 대인의 풍모를 확인하는. 뭐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 우리를 무시하는 것을 대인의 풍모라고까지 그들 입장에서는 예. 표현하는 건 우린 동의할 수 없는데 그 친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죠. 한마디로 같지 않다. 예, 대국적 인식이다 뭐 이러는데 마치 미 행정부가 우리 행정부를 좀 우습게 하는 거하고 좀 그런 점에서 흡사해요. 예. 근데 아무튼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원이라는 자들이 자기 나라 중국의 서류를 위조해서 어떤 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다. 네. 그러다 이게 지금 다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들키나 말든가. 참, 다 들켜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 속으로 얼마나 우리를 보겠습니까? 국격이라는 거 그런 데서 떨어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갈수록 긴밀해지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여지껏은 뭐 우리가 뭐 중국을 시장으로 생각하고 값싼 노동력의 뭐 전진 기지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건 거의 다 끝난 얘기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추월당할 직전에 와 있는 것이고 예. 군사적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국제정치학적으로도 당연히 중국의 그늘이나 우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들어가거나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런 게 꼭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국가를 국가답게 운영하고 그럼으로써 함부로 볼 수 없게 얕잡아 볼 수 없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사건이나 뻥뻥 터지면 나중에 그렇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귀국은 우리의 공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느냐? 겨우 그런 국가에서 무슨 우리한테 뭘 따지고 한단 말이냐? 만약에 이렇게 치고 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거 웰빙센터 1층에 있는 편의점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예. 앞으로 이제 담배 사러 가서 마주치면은 예. 좀 다르게 봐야겠습니다. 민망한 눈초리로. 예. 아, 맞아요. 이 근처에 그 중국인들이 그 관광 오면, 한국에 예. 오면 꼭 들르는 식당이 있나 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예 그 대형 버스가 늘 이렇게 오던데. 네. 자, 아무튼 국격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겠다. 그래야 얕잡아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조금 길어졌네요. 자, 경제 관련 소식 하나 보죠. 뭐 경제 관련이라기보다는 사회 고용에 관해서 중요한 건데,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벌인 파업은 불법 파업이 아니므로 파업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예.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전향적인 판결이군요.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판결이고, 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10여 건의 손배 청구 소송 중 현대자동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하고 손배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당연히 이어질 판결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영호 판사는 지난 12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업체 남명기업이 이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35명을 상대로 제기한 4,300여만 원의 손배 청구 소송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을 벌인 것은 불법 파업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조영호 판사는 피고 조합원들은 원고 사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청인 현대자동차 소속이거나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는 피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예. 피고 조합원들이 사내 하청업체인 남명기업과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업무 형태나 지휘 감독 체계 등을 감안할 때 원청인 현대차가 불법 파견에 따른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단체 교섭에 성실히 임할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조 판사는 피고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차에 대하여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가 거부하자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였고 쟁의 행위에 피고인들이 노조 조합원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문제를 정리해 줬습니다. 네. 예. 조영호 판사요. 네, 요즘 항소심과 같이 뒤집히는 경우가 이런 사건들이 네, 그렇죠. 중요한 사건에서 많이 봐서 네, 법정 구속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네.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조영호 판사. 네, 이름을 좀 기억해 둘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효진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4시 59분 40초 됐네요. 오늘 진짜 인터뷰는 아프리카 TV의 창립자, 설립자로 더 유명하죠. 문영식, 새정년의 덕양, 을지구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지구당 위원장이죠. 공천 받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야 할 겁니다.
학생운동에 오래 했고, 고 김근태 선생과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같이라기보다는 이제 김근태 선생에 비해서는 좀 후배인데, 대학교 후배인데, 그 유명한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김근태 선생이 체포되어 끌려가서 칠성판 고문 등등을 당한 사건은 아주 유명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김근태 고문이 기억력과 이런 것을 동원해서 그걸 폭로를 했고, 그게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고,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받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되고 했는데, 당시 같이 연루돼서 김근태 고문보다 먼저 체포돼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폭행, 구타, 고문 등의 수사를 받았던 그 인물입니다. 민청학년과 관련해서요. 문용식 위원장, 그 뒤로 이제 나우누리, 아프리카 TV 이런 걸 만들었고, 정계에 투신을 해서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당시 민주당 인터넷 소통위원장 그런 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내 경선에서 떨어져서 아예 2012년 4월 총선에는 출마조차 하지 못했고, 그런데 최근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에 문용식을 검색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꽤 중요한 제안을 또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나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보훈처장 경질에 최대한 애를 써라. 그리고 새정년은 어떠한 식으로 혁신을 하자. 이렇게 해나가자라는 촉구 겸 호소문인데,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다들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는 중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문용식 위원장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또는 최근 새정년 내부 사정에 대해서 묻고 싶거나 제안하시고 싶은 것들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5시 10분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 잠깐 전하고 게시판 조금 살피도록 하죠. 아까 뉴스 리포트에서도 조금은 언급이 됐습니다만, 북한이 반기문 총장의 개성공단 방북 전격 불허의 이유가 아마 그 반기문 총장이 유엔 결의를 북한이 위반했다, 이런 발언을 아마 문제 삼은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뉴스 리포트를 들으면서 김효진 PD와 혹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유엔에서의 북한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했는데, 비슷한 견해가 또 제기가 됐군요. 그런 거 말고는 사실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치사율이 40%에 이르는 굉장히 높군요. 중동 호흡기 증후군 감염자가 국내 첫 확인됐다, 이런 뉴스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해준다면 지금이라도 군대를 가겠다, 이런 말을 해서 꽤 무리를 빚고 다시 어쨌거나 관심을 일부 모았던 가수 유승준 씨, 국적은 지금 미국이죠. 한국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미국 이름은 스티브 유라고 하던데, 그 유승준 씨의 입국 허용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유승준 씨 입국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66.2%. 그러니까 10명이면 6명이 넘는 거죠. 거의 7명 가까운 분들은 그 친구 한국에 입국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1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KDI는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이죠. 올 경제성장률, 우리나라의 올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상당히 우울한 소식이군요. 그리고 아파트 난방비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굉장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모았었죠. 명확히 규명해내는 데는 경찰이 실패하긴 했지만, 그 문제 제기를 했던 배우 김부선 씨와
그다음에 김부선 씨와 좀 다투고 폭행도 뭐 상호 오가고 했던 주민들에게 각각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배우 김부선 씨는 승복하지 못하겠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벌금형을 내야 되느냐 이러면서 재심을 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네팔 복구 그리고 재건 사업에 $10,000,000를 무상 원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게시판을 좀 보겠습니다. 더불어 살자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군요. 요즘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자주 나오는데 이 판결이 과연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선고가 유지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지지는 않고 법 적용에 대해서 심리하는 거니까 2심 또는 이제 원심에 대해서 파기환송 결정 이제 이런 걸 내리는 걸 통해서 의견을 표출하는 거죠. 어쨌거나 오늘 뉴스브리핑 마지막에 전해준 현대차 파업 관련 판결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배 사장, 이분 그 4.16 일주기 때는 학원 오지 말고 각자 뭐 반성을 하든 광화문에 나가보든 하라 그랬던 원장이신데 5.18 때는 또 특별한 수업을 했다고 목동에서 아무튼 꽤 많이 여러 가지로 의미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유명하기도 한 그런 학원 원장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5.18 특강 내용을 한번 좀 여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겠어요? 배 사장님 지금 듣고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분 말씀이 여기 합정동 국민TV 4옥 바로 옆에 있는 돈사돈? 이 돈이 아마 돼지돈자인 것 모양입니다. 돈사돈 2층 식당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패키지 여행을 온 분들의 저녁 식사를 하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대형 버스, 중국말 쓰여져 있는 대형 버스가 늘 있었군요. 돈을 쓸어 담고 계시다고. 배 사장님은 목동에 있는 걸로 아는데 합정동까지도 사정이 밝으시네요. 보리수님, 안철수 의원의 혁신기구 위원장직 거절은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한 행태를 보면 감이 좀 아닌 듯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가 적격인 듯한데 새누리 편향 의원들이 반대할 것 같네요. 조경태, 박주선 이런 의원들은 다른 당으로 가서 정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런 견해를 주셨고요. 네. 오동팔님은 안철수 의원이 거절하면서 혁신위원장에 조국 교수를 추천했다네요. 네, 뉴스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죠. 오늘 배 사장 이게 뭐 작정을 하고 이렇게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어제 봉하마을에 다녀오신 모양입니다. 어제 봉하마을을 다녀온 나의 다짐이라고 그래서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나이 이제 39살. 6개월 정도만 있으면 40살이 되는데 생물학적 나이가 현대사회랑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만 40살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불혹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불혹이 저절로 와서 기다려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제 세상 돌아가는 패턴도 좀 알고 돈도 어찌 버는지 알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한다. 아직 미혼이시군요. 현실과 타협하기 더 쉬운 나이가 된 것이다. 소수보다는 다수를, 공동체보다는 내 가족을. 사람들은 그걸 철들었다고도 말한다. 또 그런 상황을 순진하게 받을 만큼 나 역시 순진하진 않다. 감내할 수 있을까?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불혹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한다. 40서부터는 나 자신은 물론 사회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다수의 이익보다는 소수에 대한 공감, 계절의 변화에 감동하는 순수함, 공정에 대한 지지, 불혹이 저절로 되는 40이 아니라 불혹을 만들어가는 40세를 맞이할 것이다. 이달 초 망월동에서 그리고 어제 봉하마을에서 굳게 다짐했다. 망월동 그리고 봉하마을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두 군데를 다녀오셨고 또 이런 다짐 내지는 깨달음, 생각을 보기 좋습니다. 귀담아 들을 말도 많네요. 부록이 저절로 되는 마흔이 아니라 부록을 만들어가는 40세를 맞이할 것이다. 예. 소리엘님, 김정은은 한다고요? 닭도 하는데요, 뭘. 예. 대단군님, 다른 대안 없다. 조국 교수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김정은 제1비서가 83년생인 모양이죠? 죽지 않은 영혼님께서 생년을 밝혀주셨습니다. 한때 나이를 가지고 우리 정보기관이 잘 몰라서 정확하게 29세, 김정일 전 위원장, 국방위원장을 이어서 승계했을 때가 29세인지 30세인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국가기관, 정보기관에서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느냐, 이런 말도 좀 일부 나왔었죠. 근데 지금 83년생이라고 그랬고, 승리의 시단님은 제가 김정은 또래지만 저는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파닥거리지 않고, 이렇게 표변하지 않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둥이파파님, 주승용은 왜 징계위원회 회부 안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 대표 물러나라고 인터뷰한 의원들도 징계해야 하는 거 아닌지라고. 네. 조국 교수가 내건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말씀 꿈다시님이 주셨고요. 속초 시민께서는 지금 현재 속초 날씨라고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바다인가요? 호수인가요? 아무튼 참 시원해 보입니다. 미시령을 탁 넘으면 한눈에 들어오는 속초 시내, 그리고 푸른 동해 바다. 언제 가도 참 좋은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예, 사진 감사하고요. 좋은 곳에 사십니다. 부럽습니다. 속초 시민님. 변현주 사랑해님은 조국 교수 말대로 공천이 된다면 김한길 의원은 쌍수를 들고 반대하겠네요. 이런 말씀 주셨고. 예, 로니님께서는 이강윤쌤 출첵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해군 비리 인사 임명에 대해서 견해주셨습니다. 같은 패거리끼리는 봐주는 겁니다. 깨끗하고 청렴하면 안 됩니다. 예, 완전히 무슨 양아치 집단이나 조폭 집단이군요. 같은 더러운 사람들끼리니까 깨끗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해군이라는 데가. 기강을 먹고 사는 군대에서 말이죠. 이런 형편없는 인사가 저질러지니 어떻게 통솔이 되고 군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네. 나머지 주신 말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챙기고요. 죽지 않은 영혼님이 바로 또 올리셨습니다. 정정합니다. 84년생이랍니다. 김정은 제1비서. 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문영식 위원장님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은 아프리카 TV하고는 직접적 연이 있는 건 아니시죠? 예, 아프리카 TV 창립자로 일을 했고요. 네. 경영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경영에서도 손을 떼고 소유 관계도 이제 문 위원장님하고는 예.
아, 그러시군요. 그 정치하려면 정치에 전념해야죠. 예. 야당하면서 기업 경영까지 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아, 그런 점이 있었군요. 어쨌거나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전화가 연결되기 전에 문용식 위원장에 대해서 잠깐 소개는 했었습니다. 청취자들께서 주시는 질문이나 제언이 올라오는 대로 그 인터뷰에 반영을 하겠고요. 예. 5월 19일 오후 1시 49분에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놓고 주로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호성 씨가 나는 예.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대사가 예. 꽤 유명한 그런 그렇죠. 영화인데. 그게 약한 사람이 좀 센 놈하고 이렇게 싸울 때 쓸 수 있는 적절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번에 그러니까 어제 올리신 글에서 딱 한 놈만 패자고 제안하셨죠. 누구를 왜 패자고 하신 겁니까? 아니 엊그저께가 5.18 광주 민주운동 이제 기념 35주년 기념인데 네. 이제 그거 주관하는 부처가 국가보훈처인가 봐요. 그렇죠. 거기 이제 박승춘 이제 보훈처장인데 그 박승춘 차장의 행태가 너무 도를 넘어서는 만행, 폭거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네. 이건 도저히 민주 시민으로서 이건 묵과할 수 없다. 예. 이건 반드시 해임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새정치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앞장서서 네네. 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 한 명만 패달라. 예, 그렇게 주문했던 거죠. 지금 물론 당원이시죠. 그리고 지금 그렇죠. 덕양 을인가의 지구당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덕양을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 예. 그럼 뭐 문재인 대표나 당 최고위원단 회의에 공식적으로 뭐 건의를 하거나 제기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어제 제가 공식 회의에서 전략 회의에서 얘기를 했고요. 네. 이건 묵과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이걸 내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오늘 윤에 당 대변인 브리핑을 보니까 그걸 준비 중이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잘 바로 신속하게 반영이 됐군요. 예, 어쨌거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 국회 안에서 해임 촉구 결의안을 하더라도 이게 여야 구속력이 합의를 해야 되고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고 하는 예.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에서 이거 쉽게 응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국회 안에서 정당이 할 일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당이 행동을 보여야죠. 네. 우리가 이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 그 행동을 국가보훈처 앞에 가서 이 거적을 깔고 앉아서라도 그리고 보훈처장 방에 쳐들어가서 그 점거해서라도 그런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후련해 하시면서 들으실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사실 35년이 지났는데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이니 합창이니 하는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수백 수천 광주 영령들이 아신다면 지하에서 통곡하다 못해 기가 차서 아무 말씀도 못하실 것 같고 그런 부질없는 소모적인 이걸 논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창피할 정도인데 그런 것의 장본인이 이 박승춘 씨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을 무슨 장관급 강요로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격과 돌아가신 영령들에 대해서 한없이 송구한데 이런 자가 뻔뻔하게 행동하도록 놔두는 데에는 사실 좀 물컹한 야당도 책임을 좀 느껴야 할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한 놈만 패자라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정치하시는 분이 이렇게 시원시원한 말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읽었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박승춘 씨가 전두환 씨의 경호실장 출신이더군요. 그렇군요. 예, 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에 자서전 준비하고 있는데 5.18 광주 항쟁 진압 과정에 소상히 쓰고 있다고 하면서 언론에 얼핏 나온 보도를 보니까
좌경, 용공 세력이 준동을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기사를 얼핏 봤어요. 예. 이 박성춘 처장은 그 생각을 지금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박성춘 처장은 뭐라고 할까, 이 국가의 지금 민주 체제를 네. 부정하는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건 헌법을 위반하는 체제 파괴범이기 때문에 엄단을 해야 될 친구다. 그럼 뭐 해임만 시켜서는 안 되고 처벌,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되겠군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네, 이미 2012년 대선 때 보훈처를 이용해서 대선 개입. 부정선거에 앞장선 경력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가 되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반드시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거나 국가가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 그 근본 정신에 대한 도전자니까. 네. 무슨 규탄 정도가 아니고 훨씬 강한 그런 게 있어야 되겠고. 자, 요즘 어디를 많이 가실 텐데, 야당 위원장이시니까 지역 주민도 있고 관련 단체나 행사도 많으실 텐데, 갈 때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거고 좀 곤혹스러우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도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 호남 민심의 실체를 두고 각양각색의 아전인수식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른바 호남 민심 또는 천정배 의원 승리한 광주 서을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호남 민심이라고 얘기를 좁혀보죠. 그것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문 위원장께서는?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당의 지역위원장이고 그리고 지금 디지털 소통위원장, 정무직 위원장 당직자이긴 합니다만 기로, 위기와 기회,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 광주와 호남 민심의 이 본질은 새정치가 야당답지 못하다. 야당답게 싸울 때 싸우고 끝을 보고 그 자신들을 대변해주고 이렇게 투쟁력을 상실한 그런 점에 대해서 회초리를 지금 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전화가 잠깐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호출을 한번 했고요. 그러면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의 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해서 이제 좀 분란이 심해졌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지금 윤리심판원인가에 가서 징계를 논의하고 있죠. 원래 오늘 징계 수위를 정하려다가 정하지 못하고 26일로 미뤘다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개인적 소회는 어떠십니까? 그 정청래 의원 소위 막말로 이제 당의 분열 파행의 어떤 도화점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돼서 참 안타까운데 그걸 그 막말은 막말로서 사과하고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징계까지 좀 과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분란을 더 키우는 거니까 현명하게 그 판단을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오늘 보니까 김한길 전 대표께서 아주 강한 성명이라고 할까요? 그 서신을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해서 당의 분란이 지금 이게 수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개파 싸움이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주 이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큽니다. 김한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안철수 의원 세력과 합칠 때 공동 대표를 맡았던 어쨌거나 공동 초대 설립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표성 여부는 떠나서 전 초대 대표를 맡았던 사람으로서는 좀 현명치 못한 처신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꽤 들리더군요. 말씀하십시오. 패권 정치 청산 친노 패권주의를 아주 공공연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이것의 시정을 요구를 이렇게 했던데 저는 그런 친노 비노 이런 논쟁이야말로
정말로 잘못된, 정말로 분열적인 프레임에 놀아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건 빨리, 극복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한 4, 5년째 친노, 비노, 반노, 또는 뭐 요즘은 친문, 반문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 분열적 프레임이라고 이제 성격 규정을 일부 하셨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대안, 이런 거 한번 좀 제시해 보시겠습니까? 그 정당의 이 권력을 놓고 내부적으로도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파, 정파, 파벌이 없을 수 없죠.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뭐 계파를 청산하자, 계파를 해체하자 이런 얘기는 저는 씨알이 안 먹히는 얘기다. 문재인 대표가 근데 탁 내걸었던 게 이제 계파 청산, 친노는 없다 이런 거 내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친노니 뭐니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전체의 대표로서 이렇게 결정과 처신을 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어떤 조직이든 뭐 주류 비주류 뭐 계파가 뭐 없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문제 해결은 시간이 걸릴 망정. 제 말이 약간 말장난 같아도 좀 한번 유심히 들어봐 주세요. 친노 패권주의가 당에서 문제가 아니고요. 친노의 패권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친노 패권주의라는 규정 자체가 잘못된 거다. 당 내에 패권이 있는 계파가 없어요. 패권을 확실하게 가진 계파가 없어서 계속 누가 하더라도 이걸 흔들고 또 분열적이고 이게 다투기만 해서 당의 어떤 안정성, 중심이 없는 게 지금 계속 이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에 이 당의 4, 5년째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친노 패권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패권이 있는 계파가 없어서 문제다. 이 얘기는 당에 지금 주인이 없는 거예요. 당의 중심. 당의 주인이 확실하면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밀고 나갈 건 밀고 나가고 하면서 당 안에 질서가 잡힐 거 아닙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당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기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친노니 뭐 비노니 이렇게 싸움질 뭐 이렇게 할 때 뭔가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소장 세력, 젊은 세력이 나타나서 어떤 혁신을 내걸고 미래의 어떤 주인으로서 희망, 싹을 이렇게 보여야 국민들이 거기에 희망을 걸면서 지지하고 관심 깊게 볼 텐데 그런 움직임이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당의 중심도 없고 미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젊은 싹도 안 보이고 이게 지금 당이 어렵고 이런 분란이 커지고 있는 가장 뭐 중심적인 이유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참을성 있게 꼭 들어주시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뭐 정리를 할 필요도 없을 만큼 깔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패권에는 약간 음습하고 부정적인 뉘앙스도 조금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패권 또는 지도력, 리더십 이렇게 같은 의미로 써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패권이 없는 게 오히려 문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건 김대중 노무현 이후 그들의 필적할 만한 강력한 카리스마와 비전과 리더십을 겸비한 이런 지도자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장 세력들이 나서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데 조금은 여의치 않다. 그런 말씀도 마지막에 살짝 하셨죠. 그런 공간은 뭐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소장 세력이 스스로 헤쳐나가는 거죠. 싸워가면서 자기의 공간과 목소리와 세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486이 해줘야 되는데 이 눈 씻고 찾아봐도 지금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 지금 486이라고 하셨는데 이른바 한때는 386으로 불렸던 그 세대보다 우리 문 위원장님은 조금 선배시죠? 그렇습니다. 학생운동은 물론 이제 쭉 연면이 이어내려온 그 유구한 전통이 있는데 이른바 386이라고 레떼르가 붙은
그 학번 출신들보단 조금 위신 학생운동가 출신의 입장에서 네. 왜 386들이 정체성을 잃고 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진단하십니까? 당 안에 들어와서 활동한 지가 공천받은 걸로 하면 벌써 20년이 되고요. 그렇죠. 예. 아마 그렇게 가까울 겁니다. 예. 그래서 세 번, 네 번째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너무 이렇게 운동했을 때 그 패기와 예리한 문제의식 그리고 도전의식 이런 것들이 약화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을 스스로 성찰해 주기를 아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당 쇄신기구를 만들겠다고 하고 거기서 쇄신안을 내겠다. 그리고 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을 접촉했는데 일단 안 의원은 거절했고요. 네. 조국 교수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교수가 네. 누가 맡든지 간에 네. 새정치혁신에 대한 입장 이르는 글에서 이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건 아마 아실 거고 뉴스 브리핑에서 전달도 했으니까 4가지를 다 거론하진 않겠고요. 네. 전략 공천을 한 20-30%는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네. 그 정도는 남겨둔 상태에서 완전 국민 경선을 실시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조 교수가. 예, 예. 물론 조국 교수의 개인적 견해이긴 합니다만 상당한 지지와 설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 국민 경선이라는 게 뭐 완전자도 들어가서 정말 퍼펙트하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처럼 얼핏 들리기도 하지만 실은 예. 현역 의원들에게 훨씬 유리한 예. 그래서 정치 신인들의 진입을 방해하는 쪽으로도 많이 기능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예, 그렇죠. 문 위원장께서는 현역 의원이 아니시니까 예. 우선 국민 경선 뭐 완전자를 예. 붙여도 좋고 빼도 좋습니다. 그 국민 경선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좀 이 조항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국민 경선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장점과 단점이 소상히 얘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뭐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래도 약간 압축적으로는 좀 전해 주시죠.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국민 경선의 장점은 지금 당의 당원 구조가 안정적이고 충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쪽으로 뭐 치우쳐져 있다거나 노량화되어 있다거나 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선출을 할 경우에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장점이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면 국민 경선을 하더라도 결국은 동원 선거가 된다. 투표장에 가서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결국은 조직력 싸움이 되고 그 조직력을 갖출 수 있는 현역 의원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한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예. 신인한테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여야 이 경쟁이 있는데 국민 경선이 이렇게 개방해 놓으면 이 여당에 의한 역선택, 자기한테 편한 상대를 골라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역선택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질 거다. 네. 뭐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하더라도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 네. 배심원제에 의한 검증이라든가 그리고 일정 부분 그 당의 당원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당원들 의사 반영을 일정 부분 보장을 한다든가 이런 보완책을 치밀하게 포함하면서 국민 경선을 해야 될 거다 하는 그런 제안들이 숱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었죠. 네. 예. 문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이상적으로 뭔가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얼핏 들릴 수 있지만 역선택과 기존의 토호화된 사람들이나 또는 기득권층에 의해서 결국은 사람을 돈으로 사거나 뭐 어쩌거나 해서 동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걸 그렇죠. 보완이 가능합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선 이걸 설계하기 나름으로 배심원단에 의한 뭐 공론 투표
방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가중치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 예, 그리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없애기 위해서 의원들 평가를 해서 네. 뭐 몇십 프로는 반드시 잘라낸다. 예. 뭐 하위 몇십 프로는 잘라낸다. 뭐 이런 내부적인 룰을 만들 수도 있고. 네. 예, 다양한 보완책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완전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 이게 무조건 이 어떤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개혁적인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네. 절대로 안 되는 게 네. 지금의 개혁의 궁극적인 그 결과는 네. 결국은 기득권자 이 사람 물갈이 정치인의 물갈이 쇄신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개혁적이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모든 개혁은 사람 개혁, 혁신, 물갈이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제도는 개혁적인 것이고 그걸 사람 혁신 물갈이를 못하게 만드는 것은 개혁에 반하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좀 신중한 치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경선제의 도입을 놓고는 현역 의원들도 뭔가 불만이 좀 있을 것이고 아직 입성하지 못한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측에서도 많은 보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통이 굉장히 많을 거가 거의 예상이 되는군요. 그리고요. 네네. 그 당에서 국민들한테 당의 어떤 우리 당은 이런 걸 추구합니다. 이걸 주장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선보일 때 네. 공천만큼 확실한 메시지가 없고요. 예. 어떤 사람을 우리의 대표 선수로 내보내겠습니다. 하는 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 전달 수단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유능한 경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하면 공천에서 유능한 경제 정당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전략적으로 포진해서 선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은 이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로 불가능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당이 이렇게 해야 될 고유한 역할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 경선과 이런 전략 공천 그리고 여타 방법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보완해서 당이 주도성을 가지고 이걸 취사 선택, 네. 이 배합할 수 있어야지 네네. 어느 한 가지가 무조건 선이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젠가 그제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네. 좋은 점, 칭찬할 점은 그냥 생략하시고요. 네. 문재인 대표가 좀 부족하거나 보완하거나 단점이다. 이것 좀 네. 고치십시오. 하나만 네. 드신다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대표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아니요. 힘듭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전통적인 이 광주 호남 민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당이 끼안을 수 있을 건지 그 건강한 호남의 민심을 당이 끼안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노력을 예. 더 근본적이고 더 충실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새정연의 덕양을 당협위원장인 문용식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제 문용식 위원장이 쓴 글 중에 마지막 문장이 이렇던데 이걸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정치와 문재인 대표는 국민을 모욕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기필코 해임시켜주길 바란다. 여기서부터 야당의 정체성과 개혁을 시작하자. 문용식 위원장의 제안이었습니다. 네. 제주 문홍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점.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김한길 대표가 또 뭐라고 하고 나왔어요. 그 새정년 뭐 어떻게 봉합이 되나 이랬는데 좀 안 그런 것 같네요. 혹시 뭐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밖에는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어제 제가 혁신기구 새로 꾸리기로 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그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이제 위원장직을 제안을 했고, 예. 그리고 이런저런 정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하면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면 사실 이 당 안팎의 여선한 상황들이 좀 일정하게 네. 이 정리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들에게 이제 오전에 문자로 자신이 맞지 않기로 했다. 예. 어제 이미 문재인 대표 만났을 때 자신은 위원장직을 맡지 않는 걸로 그렇게 단호한 입장을 전달을 했고, 예. 다만 그 이제 발표 시기를 좀 늦춘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뭐 객관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표의 이 혁신위원장직 제안을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거부를 한 게 됐고요. 그런데 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김한길 전 대표가 장문에 입장을 하나 내놨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중에서도 뭐 그 장문의 그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문재인 대표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보다는 예. 그쪽보다는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이 친노 패권만은 고집하는 그런 거에 대한 비난성 사실 맥락이 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김한길 전 대표의 오늘 글은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당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친노 쪽 혹은 문재인 대표 주변에서 굉장히 좀 격앙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위원장직 수락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고, 그 직후에 김한길 전 대표가 이 문재인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장문의 입장을 내놓고 이러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진영이 다시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반격을 가하는 뭐 총공세를 펼치는 뭐 그런 양상이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이밍과 형국이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비노 쪽에서 그 문재인 대표의 4.19 재보선 참패 책임론, 친노 패권주의 타파 뭐 이러면서 이제 주승용 최고위원이 뭐 여수로 내려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다가 민진모에서 이 문재인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사실상 공천권 요구한 이제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이 문재인 대표가 발표가 보류됐었던 그 입장을 당대표 입장을 통해서 사실 반격을 가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랬다가 이제 논란이 좀 한풀 꺾어지는 듯 하면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당 지도부가 이제 혁신기구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해가는 과정이었고, 거기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위원장직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제까지 상황인데, 그래서 대체로 이제 가닥이 잡히나 보다 했는데, 예. 오늘 상황을 보면 이 비노 진영이 재차 좀 반격을 가하면서 총공세를 펼치는 듯한 뭐 그런 양상이 돼버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참 공교롭게도 지금 새정년의 초대 공동대표 두 사람이 문재인 의원에게 비협조적이거나 또는 아주 날석의 정면으로 비난?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그 핵심은 이제 어쨌든 혁신위원장을 빨리 인선하고 예. 어쨌든 이 혼란, 이 논란이 오래 가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어쨌든 이 주말 전에 좀 매듭을 혁신위원장 자리라도 좀 인선을 매듭 짓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지금 조국 교수를 추천했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표가 오늘 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 게 있는데요. 네. 사실 조국 교수 같으면 지금 친노와 비노 모두를 향해서 지금 나를 세워왔고, 예. 그리고 이 제도적인 물갈이, 이 도덕적인 기준, 또 몇 가지 뭐 이렇게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만큼 네. 사실은 이해관계가 좀 자유로운 그리고 당 바깥의 인사가 와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끄럽고 뭐 저항도 많을 거고 논란이 굉장히 커질 텐데요. 예. 어차피 이 정도 상황까지 왔다면 당에서는 좀 그런 정도의 그 큰 좀 뭐랄까요 그 한바탕 회오리 이런 게 이제 진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봉합 이거는 이미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초대선 의원 뭐 개혁 성향의 초대선 의원들이 조금 전에 입장 발표를 한 게 있는데 당 지도부와 이 친노 비노 뭐 양쪽을 모두 비판을 하면서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어제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달라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뭐 다시 이제 맞는 것도 본인이 뭐 결단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그걸 통해서 이 당을 새롭게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장담하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진짜로 좀 도려낼 것 도려내고 아주 논란이 커지더라도 예. 그런 거를 내년 총선 임박해서가 아니고 차라리 지금 이 시기에 빨리 좀 털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지금 하는 것도 실은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11개월밖에 총선이 남지 않았는데 10월 달부터는 뭐 완전히 총선 국면 그보다 빨라질 수도 있을 거를 감안한다면 지금 해도 서너 달밖에 못 더 하겠습니까 일을. 그나저나 참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여야가 대국민 약속까지 당당하게 했고 뭐 최고 의미 있는 여야 합의였다 이랬는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공적기능 강화에 대한 네네. 여야 합의. 그런데 네네. 그게 지금 무산되면서 거의 보름 가까이 지금 전국을 꽉 얼어붙게 동결시키고 있는 건데 국민연금 개혁 논의. 뭐 실무자들 간에 상당히 포괄적인 잠정 합의라고 할 수 있는 게 마련이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연금제 특위의 여야 간사를 맡았었던 이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늘 오전에 만났었는데요. 예. 합의문을 내놨습니다. 합의문 내용 자체 그 문서로 쓰여진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이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대로 이제 이미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정적인 합의뿐만 아니고 사실 이해 전화가 끊어졌군요.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발언 도중이어서요. 잠깐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영혼까지 털려주마라는 분은 결국은 공천권에 미쳐 눈 돌아간 한심한 자들이다. 나라의 앞날 따위는 보지 않는 족속들. 한번 국회의원 더 해먹을 생각만 가득한 한심한 사람들. 이렇게 규탄을 해주셨군요. 김한길 의원에 대한 비판의 날이 아주 매섭습니다. 댓글들에. 네, 양 기자, 갑자기 전화가 끊겼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마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당시에가 여야가 이제 합의했던 것에 기초해서, 네. 이 합의문의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이 오늘 공개된 합의문 내용은 이제 특별한 게 없고요. 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 내용은 이미 여야 간의 정책 합의뿐만 아니고, 이 공무원 단체와 정부, 이해 당사자들까지 모두 이제 동의한 내용으로 지금 개정안이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상향을 포함한 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 이제 국회 내에 이 공적연금 강화 특위를 만들고, 이것과 함께 굴러갈 이 실무기구를, 사회적 대책기구를 이제 만들자. 이런 내용이 이제 여야 간에 그때 합의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국회 개혁 특위를 만들면서 이 국회 운영 규칙에다가 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이 상향 조정 명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틀어졌었고, 이게 이제 청와대와 친박계에서 강력 반발하면서 이제 좌절이 됐던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오늘 여야 그 특위 전직 간사들이 만나서 합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여야 내부에서 이 동의 추인 절차를 거쳐서 아마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오전에 지금 다시 이제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치는 명기하지 않는 쪽으로 아마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50%라고 쓰지 않기로? 네네. 예. 대신 그 당시에 이제 5월 2일 날 나왔었던 여야 대표 원내대표 합의문, 그리고 그 직전에 나온 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실무기구의 합의문, 이 내용들을 존중한다는 표현은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대신 그동안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야당에서 50% 명기를 고집했었던,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었던 게 바로 이제 청와대와 친박계가 당시 합의를 부정하고 나서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 공적연금 강화 논의는 소홀히 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신이 컸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당 쪽에서 이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목표치 정도는 설정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포함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야당 쪽에서는 어쨌든 공적연금 강화 논의라는 실리를 챙기는 거, 그리고 여당 쪽에서는 이 청와대가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50% 이 명기 문제, 이거에서 이거를 빼내는, 명분을 찾는, 그래서 명분과 실리를 양쪽이 모두 챙기는 수준에서 아마 적절한 합의가 가능할 걸로 지금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8일 날 네. 지금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처리를 하고요. 그와 동시에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 특위를 만들고 또 실무기구도 조만간 꾸리게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오늘 여야가 좀 정치적으로 합의를 한 그 내용 중에 좀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논의를 이끌어 왔었던 이 학계 전문가들, 예. 그러니까 김영하 순천향대 교수하고 김현명 중앙대 교수, 예.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야가 이 합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그런 의견들을,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걸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보면 공무원단체나 정부 쪽에서 직접 또 개입이 되면 사실 좀 이 정책적인 합의가 좀 흐트러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건 오늘 합의문에 보면 정부나 여야 정치권이 이 국민적 불신이 큰 이 국민연금과 관련한 이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그런 발언들을 자제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보면 최근에 이제 청와대나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상향 문제와 관련해서 공포감을 조장했죠, 정말. 그렇죠. 뭐
이 공포 마케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부를 향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금 정국과 관련해서는 아마 금요일 정도면 일단 일단락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양 기자 리포트 들어보니까 일정 부분 좋은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 50%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합의문은 존중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어정쩡하지만 실은 그 오건호라고 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위원장 우리나라에서 아주 손꼽히는 복지 문제 전문가인데 오건호 박사하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야당도 50%에 굳이 집착할 필요 없다. 이런 견해를 당당히 비판을 무릅쓰고 밝히는 걸 봤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어쨌거나 하나하나 빨리 가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연금이 그렇게 잘 된 게 아니다. 또 이런 비판도 있고 하니까 이때 기초연금도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리포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오늘은 이제 문 닫는 인사 드려야 되겠네요. 보리수님, 국민TV의 위력을 보여줍시다. 역적질하는 자의 내년 총선 퇴출 운동을 전개합시다. 이러셨고, 맛있는 치킨님. 이 순간 문재인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국 교수 정도의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직을 사퇴하는 배수의 진을 치는 게 어떻느냐. 이 나라에서 정치를 하려면 더 추악해져야 할 듯. 아마 이제 좀 더 때로는 뻔뻔해지고 때로는 좀 그러니까 젠틀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걸로 듣겠습니다. 네. 이게 참 김한길 의원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WLSL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양 기자 양정대 차장한테 뭐 물어보려고 답을 주셨는데 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안 그래도 유심히 읽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셨는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군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